근데 요즘에는 강연이 보통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퍼포먼스나 이벤트성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비대면 강연을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채팅창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연 슬라이드가 10장인데 한 장 넘어가는데 막 1시간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도 충분히 다를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자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강연 섭외문이 종종 들어오는데 네. 어떤 유튜버 분들은 600만 원, 네. 어떤 분은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너무 비쌉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연 시장의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강사가 객석을 채울 수 있는지가 강연료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시청에서 주최해서 강연을 열었는데 강사가 왔는데 시민들이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나중에 아무도 안 듣는 강연 예산 낭비다 이렇게 의회에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언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 그런 상황인데 뭐 100만 유튜버가 강연을 왔어.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연도 흥행하고 그 자체가 기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예산을 잘 썼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몸값이 책정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너무 높으면 또 김재동 씨처럼 옛날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강연이 보통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퍼포먼스나 이벤트성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연예인이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강연 시장에서 높은 강연료를 받는 거죠. 그럼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네. 이제 구독자가 많잖아요. 네.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또 강연을 네. 올리기가 저희도 이제 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쵸.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 또 이제 모셨을 때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파워 유튜버는 사람들이 오죠.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인플루언서로서 팔로워 많고 팬덤은 있는데 그래서 모객도 되는데 막상 강연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난처하죠. 왜냐면은 유튜버들은 워낙 이제 쌍방향 소통을 잘 하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채팅창이랑 소통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실제 비대면 강연을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채팅창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연 슬라이드가 10장인데 한 장 넘어가는데 막 1시간 걸려. 채팅창에 소통하느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뭔가 강연 흐름이 끊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훈련을 할 필요는 있죠. 어쨌든 한 번은 솔직히 유명세로 강연 섭외를 받을 수 있는데 2번 재요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강연 시장에 안전하게 인플루언서들이 안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 비유가 네. 맛집을 한 번 딱 갔는데 네. 2번 갈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맛집 갔는데 2번은 올 집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불렀는데 한 번 보고 말 거지 라고 하면은 이제 강연 시장에서 오래 롱런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강연료 비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쨌든 주 수입원이 광고 수익이잖아요. 광고 시장이 크잖아요. 협찬 광고할 때 수천만 원씩 받는데 150만 원 강연료로 예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솔직히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연료가 상승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들의 강연료가 순전히 그 컨텐츠에 들어간 노력이나 어떤 시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평가하는 어떤 효용 가치에 따라서 강연료가 책정되는 건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프로야구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진출했어. 메이저리그. 연봉이 10배 높아져요. 그 사람의 기량이 10배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이저리그는 시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연봉을 줘도 충분히 남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튜버들도 그래, 이분들이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드리는 노동량과 시간에 비해서 그냥 그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강연료랑 구독자 수 외적으로 네. 우리가 좋은 강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글쎄요. 그러니까 뭐 구독자 수가 많아도 강연을 잘 못하는 그쵸.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관객 입장에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다음에 다른 내용을 또 들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내년에 한 번 더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 뭐 전달력도 좋아야 되고 컨텐츠 자체가 좀 풍성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도 충분히 다룰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자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연료가 너무 올라서 사실 섭외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약간 이거는 제 어떤 그냥 희망사항인데, 예전에는 어떤 참석자 수가 어떤 성과의 어떤 지표였다면 지금은 청중들도 유명한 사람 얼굴 보고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 퀄리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지도나 유명세로 그냥 섭외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을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죠. 그래서 저희한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 네.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오컬트 프로젝트 이제 슬슬 기사가 나와서 문의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게스트 짱짱하던데요? 원래 저희 회사에서 원래 그 오컬처 프로젝트라고 문화정원 아트홀이랑 같이 하는 그 강연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특히 주제랑 잘 맞게 인플루언서들 스페셜이에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커리어 피봇, 커리어 전환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를 다루는 컨텐츠인데, 보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한 인플루언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